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브랜딩하라 차별하라 권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한국 서비스를 브랜딩하는 젯블루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시는 항공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서비스처럼 이런 레드오션이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정부가 이 진입장벽에 대해서 큰 장벽을 두고 있지 않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돈 있고 내가 운행할 사람들 갖춰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허가해 줍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의 이게 뭐 한두 개 더 들어오면 이 경쟁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서로 적자에 시달리고 뭐 이런 로비에 의해서 뭐 규제하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큰 산업 중에서 진입 장벽이 크지 않은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실은 뭐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항공사들이 중소규모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죠. 그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죠. 이게 2013년에 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 정도로 컸는데 지금 현재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항공,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해외 이제 출장 갔을 때, 마지막 라스트 티켓이 나오는 장면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 가는데, 딱 10유로면 간다. 이런 것도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항공시장입니다. 보시면, 사실 이 항공시장처럼 재밌는 시장이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비행기 만드는 항공사,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양대 산맥이죠.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입니다. 다른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안전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된 제품을, 항공기 한번 사고 나가지고 망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검증된 제품을 써야지, 그렇죠. 정비도 쉽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하는데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의 320, 200 항공기 그림 3개가 있는데 똑같은 항공입니다. 단지 그렇죠. 에어아시아나, 홍콩항공, 홍콩 익스프레스라는 항공이죠. 도색만 달리해가지고.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실제로 비행기를 다른 데다가 리스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곳은 크게 이제 두 회사. 하지만 그 두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항공기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제품의 차별화 요소가 저가 항공에선 LCC, 그러니까 기존 대형 항공 LCC는 그럼 뭘까요? 기존 대형 항공 운송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운임에 비교해서 저렴한 수준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LCC 여러분들이 뭐 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탑승, 안전수칙, 설명, 기내 안전방송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항비용을 절감해서 저가 요금을 창출해서 승객을 증가시키는 게 이 LCC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항공사는 기내식, 오락 서비스, 라운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항공사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가장 유사한 건 뭐냐면 택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제주사는 그 항공사보다 훨씬 더 많지만, 사실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사실 서비스 차이가 거의 없죠. 택시를 타보면. 그런 게 이제 이 저가 항공 비즈니스의 좀 특색이기도 합니다. 자, 저가 항공사의 한 대의 운영 비용을 저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나하고 우리 국적 LCC하고 했는데, 자, 뭐가 제일 많이 드나요? 이거 보면 유류비가 최고입니다. 유류비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비행기는 임대비도 있고, 인건비는 많이 차지하지 않죠. 전체 비용에서. 한 10% 내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살펴보시면, 1%, 0.5% 이것밖에 안 됩니다. 거의 마케팅을 하지 않죠. 광고를, 우리나라도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뭐 광고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을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대형 항공사들은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광고를 거의 하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가항공은 그러면 이제 원가 절감이 진짜 피눈물 나게 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한항공에서 만든 이제 진에어죠. 이게 뭐 좌석 배정 안 하고 선착순으로 탑승하게 만들고, 기내 예약 발권 시스템 자체 개발해가지고 기내 기종을 단일화해가지고 정비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판매 비중을 확대를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탑승권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까지, 이름으로써 이제 저 식스시그마를 하다 보면 저런 것들 하나 줄임으로 해서 굉장히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공하는 신문도 재활용한다든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기종 단일화, 그 다음에 항공기 기동률 향상.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리고 쉼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죠. 이런 저가항공은 진짜 안전할까? 저도 이제 저가항공을 타면서 이제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정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타긴 합니다.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재밌는 게 항공기 승무원 유니폼을 동대문 상가에서 제작을 한다든지, 대한항공처럼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개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동대문에서 그냥 사온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업무를 심지어는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고객을 사실은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저런 것들은 고객을 사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도 1인 다역을 쓴다든지, 이게 이제 이게 저가항공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그러니까 빈자리를 줄이는 게 가장 크죠. 이런 데 착안해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차별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저가항공사들의 차별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베트남 항공이에요. 사실 여기 사진을 제가 이제 다 띄워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왼쪽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플레이보이 로고죠. 거의 항공에 비키니만 입고 항공 기내 서비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승무원들을 뽑아서 이제 그런 선정적인 걸로 삼아가지고 베트남 항공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항공사도 굉장히 거의 미인 대회에 육박하는 그런 비견이 될 만한 그런
그 저기 승무원을 뽑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승무원을 뽑기도 하고 좀 또 기이하게 저렇게 이제 옷을 입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항공 서비스를 그 자체 가지고 차별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보여주는 걸로 차별.